한국교회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의 신간 기억의 종말 출간을 기념하는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 사업가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명과 역할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먼 타국 땅 한국으로 시집온 다문화 여성들은 언어, 음식, 문화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이들이 가장 힘든 점은 가족들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건데요.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절을 올립니다. 부모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말로 답을 대신합니다. 16년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에 온 루디 홍립 씨는 행사를 마련해준 한국교회에 감사하다며 가족들이 돌아간 뒤에도 이 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반찬도 먹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제가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다문화 가정 초청 행사는 한기총과 한교연, 세기총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7개국에서 40가정 72명의 가족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한교연 조일레 대표회장은 다문화 가족들이 남은 시간 동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좋은 이미지 인상을 가지고 또 귀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새해den교회 등 개교회 차원의 참여도 있었습니다.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사랑하며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을 끝까지 섬기고 보듬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가족들은 2박 3일간 호텔에 머물며 서울 시내 곳곳을 관광합니다. 이후 자녀들의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간 지내고 오는 12일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배제와 포용, 광장에 선 기독교 등을 펴낸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의 신간 기억의 종말이 출간됐는데요. 화해의 신학자로도 불리는 그는 이 책에서 용서와 치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아냈습니다. 알라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의 신간 기억의 종말 출간을 기념해 특별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전쟁과 학살을 경험했던 볼프 교수는 평생 동안 화해와 평화의 신학을 추구해왔습니다. 이번 책에서도 그는 배제와 폭력의 시대에 완전한 용서와 치유는 가능한가를 질문하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정의롭게 기억하는 법과 화해를 위해 망각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패널로 참석한 강영한 교수는 볼프 교수는 우리에게 화해를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묻고 있다며 용서와 화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한 걸음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한국과 이란의 첫 정상회담이 이뤄진 가운데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이란에서 최대 5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59건을 포함해 모두 6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철도와 도로, 수자원 관리 인프라 건설 참여를 비롯해 석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 재건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북중 접경 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북한의 테러나 납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신변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북한 당국의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중국에서 조선족 목사가 피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에 달하는 지하도시가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삼성역부터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지하에 2021년까지 6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영동대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58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대중교통허브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커피숍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스 음료를 판매하면서 용량의 절반 이상을 얼음으로 채웠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소송을 제기한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여성은 스타벅스가 고객에게 제공될 커피의 양을 아끼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아이스 음료는 얼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소비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동성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게임 중독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염유식 교수팀이 중고등학생 5,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남학생은 아버지, 여학생은 어머니와 사이가 좋으면 게임 과몰입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학생과 어머니, 여학생과 아버지 관계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넘어 이제는 꿈과 희망,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마저 포기한다는 M4세대 청년들.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의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데요. 이러한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청년 사업가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남북한 대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사랑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삼국이 숨어 사는 탈북민들한테 우리랑 생필품을 나눈 일도 하고요.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서 또 이렇게 소통의 장도 만들고요. 음식 문화 공유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만의 다양한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엔즈가 주관하고 9개의 청년 단체들이 직접 기획과 진행을 맡은 청심환 페스티벌은 의미 있는 딴짓, 다양한 기회로 가는 샛길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공연, 플리마켓 등이 펼쳐졌습니다. 플리마켓에는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46팀의 청년 사회적 기업들이 부스를 꾸몄는데 각자 기업에서 갖고 나온 제품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성경 구절을 캘리그라피로 표현해 복음을 전하는 한성욱 캘리와 성경 각권의 이름을 옷에 영어로 새겨 판매하는 3927도 자리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 일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소셜 쪽에서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에 기반된 어떤 제품들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의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기독교 컴퍼니, 크리스천 컴퍼니인데 복음을 전하자는 주제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옷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에 성경 말씀을 새겨서 판매하고 있고요. 더 넓게는 웨어 더 바이블이라고 해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즐겁게 일하면서 매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며 도전하기까지 두려움이 많이 뒤따르겠지만 주변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픈엔즈 조명희 대표는 청년들이 기존 사회가 제시하는 획일화된 방식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만드셨을 때는 각자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원하고 있는 대량 생산 체계에 찍어내는 듯한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또래 청춘들이 쓰고 있는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고 느낌으로써 자신들이 이 사회의 포기의 아이콘이 아닌 새로운 대안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음적 가치를 담은 사역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서강대 문진영 교수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정 수준 소득에 도달하면 행복의 증가 수준이 매우 미미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 김진희 박사는
우리 시대는 남북 통일, 저출산과 고령화, 빈부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며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 사명감을 재검토하고 복음적 가치를 사역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지역 선교사들에게 북중 접경 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체부는 중국 내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이 집단 탈북한 사건 이후 북한이 보복수단으로 중국 내 체류 중인 국내 선교사를 납치 테러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북중 접경 지역에 대한 방문과 선교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국적인 시위를 벌인 신천지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기총은 신천지가 한기총 해체, CBS 폐쇄라는 구호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신천지 유관기관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신천지 관련 행사에 후원이나 참여를 막는 등 그들의 확장성을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 월드디아코니아가 지진 피해를 입은 에콰도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단체는 현지 한인선교사연합회와 협의해 지난달 긴급 구호금 $10,000를 지원한 데 이어 4일부터 9일까지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실사단은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호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10일 충남 논산 강경교회터에서 침례교 신사참배 거부 기념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강경교회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침례교회 유적지입니다. 이와 관련 기침은 강경교회터에 교회와 성도 이름을 새긴 기념돌 800여 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